잠깐만요.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대한민국이 누구를 상대로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직도 북한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오늘 이 영상은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되고 있는 한미연합훈련, 많은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또 북한 도발 대비 훈련이겠지.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생각은 이미 한 박자 늦었습니다. 지금의 한미연합훈련은 더 이상 북한 대응 훈련이 아닙니다. 이 훈련은 미국과 중국 두 초강대국의 힘겨루기 한가운데에 대한민국이 서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훈련입니다. 다시 말해 이 훈련의 진짜 방향은 평양이 아니라 베이징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군사 이슈가 아닙니다. 우리의 안보, 경제, 외교, 그리고 앞으로의 선택지까지 모두 바꿔놓을 수 있는 신호입니다.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났는지, 그리고 이 변화 속에서 대한민국은 어떤 위치에 서 있게 되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에 한미연합훈련 소식 들으면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맨날 하는 훈련, 이번엔 또 뭐가 다르다고? 네, 맞아요. 항상 해왔던 훈련이죠.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는 우리들의 든든한 방패 역할을 해왔으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번에는 좀 다릅니다. 단순히 북한 도발 대응 훈련이라고 생각했다면 큰 오산입니다. 사실 지금 진행되는 한미연합훈련은 이제 북한이라는 단일 목표를 넘어 훨씬 더 거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바로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연합, 전력 운용 훈련으로 그 성격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거죠. 이거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변화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국제 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단순히 군사훈련 소식을 넘어서 우리 안보와 경제, 그리고 외교의 미래가 걸린 아주 복합적인 변화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시야가 더욱 확장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한미연합훈련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과거의 프레임 속에서 한미연합훈련의 공식적인 명분은 늘 명확했습니다. 바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고 만약의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전면전이나 국지도발 시 방어 시나리오를 가동하는 것이었죠. 휴전선 인근에서의 충돌, 북한의 미사일 발사, 특수부대 침투 같은 시나리오들이 주로 다뤄졌습니다. 한마디로 북한이 도발하면 한미가 이렇게 대응한다는 구조가 훈련의 중심이었습니다. 훈련 시나리오도 아주 구체적이었죠. 예를 들어 키 리졸브나 을지 프리덤 가디언 같은 대규모 훈련들은 북한의 전면 남침을 상정하고 북한군 주력이 어떻게 이동하고 이에 맞춰 한미연합군이 어떻게 방어선을 구축하고 역습을 가할 것인지, 그리고 평양 정권이 붕괴하는 상황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등 온통 북한을 상정한 가상 적군, 즉 OPFOR로 오포징 포스가 전제되어 있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였고 우리 안보의 핵심이었으며 훈련의 목적 또한 오로지 한반도의 안정 유지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대한민국 안보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우리는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달라진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훈련의 가정 조건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예전에는 북한의 단독 도발을 가정했다면 이제는 훈련 가정에 중국 개입 가능성이 명시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단순히 북한만 상대하는 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가 개입된 아주 복잡한 다중 전선 상황을 상정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심지어 2025년 9월에 진행된 한미일 연합훈련 프리덤 에지 같은 경우는 이미 그 훈련의 성격 자체가 중국을 해상에서 봉쇄하려는 미국의 전략적 의도를 노골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제주 동남방 공해상에서 5일간 진행된 이 훈련은 한미일 대 북중러 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양상으로 전개되었죠. 이거 단순한 표현 변화가 아닙니다. 군사훈련에서 누구를 가정하느냐는 건 실제로 전쟁 준비 방향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즉 우리의 군사 전략이 북한을 넘어 중국까지 확장되었다는 아주 중요한 신호탄인 셈입니다. 이는 미 국방부의 공식 문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변화입니다. 더 이상 북한이라는 단일 위협에만 국한되지 않는 훨씬 더 광범위한 지역 안보, 역학관계가 훈련 시나리오에 반영되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이죠. 그럼 대체 왜 중국이 이렇게 갑자기 전면에 등장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미중 패권 경쟁의 본격화입니다. 이미 미국의 국가안보 전략, 즉 NDS는 그 방향을 명확히 정했습니다. 미국에게 최대 위협은 바로 중국입니다. 러시아는 즉각적인 위협으로 분류되고 북한과 이란은 지역적인 위협으로 보고 있어요. 이쯤 되면 감이 오시죠? 미국에게 북한은 이제 관리 대상에 가깝고 중국은 패권 경쟁 상대인 겁니다. 이러한 미국의 전략적 우선순위가 주한미군의 역할이나 구성에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국방전략 NDS는 북한의 재래식 전력 위협에 대한 책임을 한국이 맡도록 하는 방향을 제시하며 미국은 핵 억제에 주력하고 다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미연합훈련의 변화는 미국의 전략이 우리 훈련에 그대로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계 질서의 재편 속에서 미국이 취하는 전략적 선택이 한반도 안보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한반도가 중국 견제의 핵심 요충지이기 때문입니다. 지도를 펼쳐보면 그 답이 너무나 명확해집니다. 한반도는 중국 동부 해안 바로 옆에 붙어있죠.
만약 대만에서 유사 사태가 발생한다면 주한미군은 후방이자 동시에 전진기지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겁니다. 미 공군과 해군, 그리고 미사일 전력의 허브가 되는 거죠. 게다가 한미연합군은 야전 포병 시스템이 연동되어 있어 신속한 정보 공유 및 합동 작전이 가능합니다. 이는 북중연합군의 시스템 연동 부족과 대비되는 강점이죠. 이러한 지리적, 군사적 이점들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한미연합훈련이 단순히 북한만을 위한 훈련이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의 전쟁 시뮬레이션의 일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스케일이 확 달라졌죠? 한반도가 단순한 국지적 분쟁 지역을 넘어 인도와 태평양 전략의 핵심적인 교두보로 기능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럼 훈련 내용은 실제로 어떻게 바뀌고 있을까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유격하고 남침하면 방어하고 특수부대가 침투하면 진압하는 식의 훈련이 주를 이뤘습니다. 딱 북한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죠. 그런데 이제는 달라집니다. 현재 그리고 미래의 훈련 시나리오에는 중국 해공군이 한반도에 접근하는 상황, 남중국해나 대만, 해협 등에서 대규모 분쟁 발생 시 주한미군이 어떻게 재배치되고 어떤 역할을 수행할지에 대한 시뮬레이션, 그리고 미란 연합 전력의 연동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한미일 프리덤 에지 훈련에서는 해상 차단, 공중 방어, 대잠수함 작전 등 다양한 다영역 작전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었으며 이는 중국의 해양 진출을 견제하는 데 효과적인 훈련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주, 사이버, 전자전까지 포함하는 다영역 전쟁에 대비하는 훈련이 될 겁니다. 훈련의 무대는 여전히 한반도이지만 상정된 전쟁은 사실상 동아시아 전체로 확대되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상상만 해도 스케일이 어마어마해지죠? 이러한 변화는 훈련의 복잡성과 중요도를 한층 끌어올리며 참가하는 병력과 장비의 규모 또한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확대될 것임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가 모두에게 환영받는 건 아닙니다. 특히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문제일 수밖에 없죠. 중국의 관점에서 보면 한미연합훈련은 이제 사실상 대중국 군사훈련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명확하게 미국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죠. 과거 사드 배치 때보다 훨씬 더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로 인식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중국은 서해에서 잇따라 군사훈련을 실시하며 한미연합훈련에 맞대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022년 8월에는 중국 해사국이 선박 진입 금지 구역을 설정하고 산둥반도와 야오닝성 사이에서 군사훈련을 진행하기도 했죠. 이는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중국의 직접적인 군사적 메시지라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외교적으로 강하게 반발할 것이고 경제적, 외교적인 압박을 가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한국의 전략적 모호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경고의 목소리를 낼 겁니다. 이는 한국 기업들의 경제활동이나 외교적 관계 설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럼 이 기사에서 우리가 정말로 읽어야 할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이 변화가 한국에게 의미하는 바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첫째, 한국의 위치가 변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단순히 북한에 대응하는 국가가 아닙니다. 이제는 미중 전략 경쟁의 최전선에 서 있는 국가가 되었다는 겁니다. 둘째, 우리의 선택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과거처럼 중립 외교를 유지하는 것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공식이 흔들리고 있는 거죠. 미국의 국방 전략 변화는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 가능성을 시사하며 한국은 자체적인 방위 역량 강화를 통해 안보 공백을 메워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군사적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제와 사회 전반에 걸쳐 심도 있는 고민과 대비를 요구하는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뉴스 흐름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의 규모와 빈도가 증가할 것이고 일본과의 군사협력이 더욱 강화될 겁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중국의 외교적 반발 뉴스도 끊이지 않을 겁니다. 이러한 국제 정세의 변화 속에서 대한민국은 더욱 복잡하고 전략적인 판단을 요구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한미연합훈련은 더 이상 북한만을 겨냥한 훈련이 아닙니다. 이 훈련은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한국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분명한 신호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앞으로 이런 소식들을 접할 때 단순한 군사 뉴스로 치부하지 않고 좀 더 넓은 시야로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제 정세를 함께 고민하는 계기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안보 환경이 급변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미래를 위한 현명한 준비를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더 많은 이슈 정리를 원하신다면 이슈 브리핑을 구독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